대학교 강의실 창문을 스치는 늦봄의 바람이 유난히 따뜻했다. 28에 처음 강단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35이 된 지금 나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척하며 학생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평범하고 아무 일도 없을 것만 같은 하루였다. 강의를 마무리하던 순간 출석 체크가 끝날 즈음 한 학생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나보다 한 뼘이나 큰 키, 어깨가 생각보다 넓고 어쩐지 눈빛이 유난히 선명한 남자였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첫 수업이라 길을 잘못 찾아서. 그의 말투는 어색하게 경솔하면서도 툭툭 끊기지 않고 단정했다. 대학교 1학년 남학생에게서 쉽게 보기 어려운 차분함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그가 걸어 들어가는 짧은 순간 학생들의 시선도 자연스레 그에게 향했다. 이유는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존재감이 있었다. 이유 없이 사람을 잠시 멈추게 만드는 그런 묘한 분위기.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학생과 교수 사이에서 지나가는 단편적 인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갈 때 그는 책을 챙기며 내 쪽을 바라보았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눈맞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오래 남았다. 내가 먼저 시선을 피한 쪽이었다. 교수님, 그가 다시 다가왔다. 가까이에서 보니 생각보다 더 어리고 생각보다 더 성숙해 보였다. 이상하게 모순된 인상이었지만 그 모순이 나를 잠깐 멈춰 세웠다. 아까 늦어서 죄송해요. 다음엔 안 그러겠습니다. 나는 형식적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첫 주엔 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는 내 말을 듣고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밝지도 가볍지도 않은 미묘한 미소. 그 미소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강의 자료를 정리하며 나는 애써 의식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다. 학생 한 명에게 이렇게 신경을 쓸 이유도 쓸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어쩐지 그 순간부터 강의실 안의 공기 흐름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다음 주가 되어 두 번째 수업이 시작되자 그는 가장 먼저 와 있었다. 강의실 맨 앞줄, 창가 자리. 그는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스치고 있었다. 20살 무렵의 얼굴은 순수하기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의 표정엔 어딘가 단단한 기운이 있었다. 강의를 시작하려던 순간 그가 아주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어떤 의도도 담기지 않은 듯한 그러나 너무 또렷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설명하기 어렵다. 단순한 눈맞춤이 아니라 마치 내가 무슨 사람인지 알고 싶다는 듯한 호기심과 진지함이 섞인 느낌. 그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내 안에서 묘하게 반응했다. 나는 괜히 책장을 넘기는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 정리해 봅시다. 학생들은 노트북을 열었고 그의 시선도 천천히 교재로 이동했다. 그런데 수업 중에도 가끔 그의 눈길이 느껴졌다. 딱히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오히려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를 따라오는 느낌. 수업 후 학생들이 거의 다 나가고 강의실에 남아있다 보니 어느새 그는 다시 내 앞에 서 있었다.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질문은 평범했다. 수업 내용, 과제 방향, 평가 방식. 그런데 이상하게 질문의 핵심보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더 눈에 들어왔다. 또박또박 불필요한 말 한마디 없이 핵심만 말하는 방식. 나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관심이 아니라 그냥 궁금함. 이름이 내가 묻자 그는 바로 대답했다. 장민서요. 1학년? 네, 21살입니다. 21살. 나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그가 놓치지 않은 듯 눈빛이 아주 조금 가라앉았다. 왜인지 모르게 나의 그 작은 반응이 그에게 읽힌 느낌이었다. 교수님, 그는 잠시 주저하는 듯 하더니 말을 이어갔다. 수업 좋아요. 교수님 설명 방식도 좋고요. 칭찬일 뿐인데 이상하게 너무 솔직해서 조금 불편해졌다. 아니, 불편함보다는 내가 괜히 흔들릴까봐 조심하게 되는 느낌. 고마워요. 열심히 하세요. 나는 최대한 교수로서의 거리감을 유지한 말투로 답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다. 네, 그럴게요. 그렇게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단단히 말했다. 괜히 의식하지 마. 그냥 학생일 뿐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그리고 그 잔향이 너무 길었다. 마치 내 안에서 아주 조용한 감정이 첫 숨을 쉬는 것 같은 기묘한 여운이 남았다.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에서 이어집니다. 민서와의 첫 만남 이후 나는 그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어떤 감정도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의식하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그의 존재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마음속에 남았다. 그 다음 수업날 나는 강의실 문을 열자마자 그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기척이 이상하게 먼저 느껴졌다. 그는 창가 쪽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고 햇빛이 그의 옆선을 따라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리고 내가 들어서는 순간 그는 조용히 시선을 들었다. 특별한 표정도 의미 있는 미소도 아니었는데 왜인지 그 짧은 눈맞춤이 내 심장을 아주 미세하게 건드렸다. 나는 서둘러 노트북을 열고 강의를 준비했다. 별것도 아닌 눈맞춤 하나에 스스로 흔들리는 기분이 싫었다. 나는 35이었다. 오랜 시간 학생들을 봤고 수많은 얼굴을 지나쳐왔다. 그런데 왜 유독 그 학생의 시선은 이렇게 쉽게 나를 흔드는 걸까? 강의가 시작되자 그는 이전과 다름없이 집중한 얼굴로 슬라이드를 따라왔다. 질문을 할 때면 손을 들기보단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 시선을 느끼는 순간마다 다시 교과서 쪽으로 천천히 눈을 내렸다. 마치 내 눈치를 본 것처럼. 나는 그 조심스러운 태도가 어쩐지 부담스럽기보다 이상하게 다정하게 느껴졌다. 강의 중반 무렵 나는 학생들이 조별로 토론을 하도록 시간을 주고 책상 사이를 돌아다니며 각 팀의 방향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서가 속한 조에 다가갔을 때 그는 교재를 펴놓은 채 고개를 살짝 들며 나를 바라보았다. 교수님, 이 부분 해석이 조금 애매해서요. 그가 손가락으로 짚은 문장을 보며 설명하려는데 내 어깨와 그의 어깨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다는 걸 그제야 느꼈다. 불필요하게 가까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내 심장이 작은 박동을 놓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설명을 하며 스스로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님 목소리 되게 차분해서 좋네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솔직하고 너무 학생답지 않은 말이었다. 나는 설명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아, 죄송해요. 이상하게 들렸다면. 그런 말은 학생이 교수에게 쉽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알아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사실이라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조별 토론을 정리하는 구석으로 걸어갔다. 민서의 말은 단순한 칭찬으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솔직했고 무시하기엔 너무 선명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이 비워질 즈음 노트북을 정리하던 나에게 그가 다가왔다. 교수님,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오늘 수업 관련해서 질문이 조금 더 있는데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학생이 질문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을 경계하고 있었다. 네, 질문하세요. 그는 수업 자료를 펼쳤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끝에서 나는 어떤 긴장을 느꼈다. 설명을 시작하려는데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말했다. 교수님은 힘들진 않으세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요즘 교수님 표정이 조금 지쳐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진심이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관찰이 아니라 마치 정말 내 감정 상태가 궁금하다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다. 35살이 되고 이혼을 겪고 혼자 삶을 다시 정리하면서 누구에게도 내 감정을 내놓을 필요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잠시 방어를 내려놓을 뻔했다. 나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교수들도 사람이라서 가끔은 피곤하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교수님은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오래된 외로움 같은 게 느껴져서요. 외로움. 그 단어는 내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겨냥해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는 내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질문은 그게 다예요? 그는 책을 덮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교수님 수업 정말 좋아요. 다음 주에도 뵐게요. 그가 돌아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잠식되었다. 그저 21살 학생일 뿐인데 왜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뒤흔드는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억지로 잊으려 해도 자꾸 떠오르는 시선을 떨쳐낼 수 없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학생이고 나는 교수야. 그런데 마음은 전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트 3에서 이어집니다. 민서를 의식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지 얼마나 지났을까? 마음은 분명 선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의 존재가 내 일상 속에서 작은 파동처럼 번져 있었다. 강의실에 들어설 때 자연스레 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게 되고 질문을 받으며 불필요하게 가까워지는 순간마다 일부러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런 내 행동을 민서도 느낀 것 같았다. 그는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이유를 하나 더 만들고 말투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 날 오후 강의를 마친 뒤 학생들이 떠난 강의실에 혼자 남아 과제를 채점하고 있는데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예상대로 민서였다. 교수님, 이제 가시나 했는데 아직 계셨네요. 과제 체크 좀 하느라요. 무슨 일 있어요?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와 내 책상 앞에 섰다.
이거 지난번 과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요. 책을 펼친 그의 손가락 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나는 바로 알아차렸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나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학생과 교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책상을 사이에 둔 채 설명을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책상 위로 그의 손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나는 미세하게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손이 닿은 것도 아닌데 마치 닿을 듯한 가까움이 이상하게 더 강렬했다. 교수님,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나는 설명하던 문장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내 눈을 바로 잡아두었다. 맑은데 깊고 어린데 어딘가 단단했다. 혹시 제가 교수님을 불편하게 한 적 있어요? 그 말은 너무 정확해서 나는 순간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요즘 교수님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요. 나는 손에 쥔 펜을 내려놓으며 무심한 척 말했다. 피한 게 아니라 그냥 학생과 적절한 거리라는 게 있으니까요. 거리요? 그는 말끝을 희미하게 웃으며 올렸다. 교수님이 정한 거리인가요? 아니면 교수님 마음이 정한 거리인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책장만 넘겼다. 내 침묵은 부정도, 인정도 아니었지만 민서는 이미 내 표정을 읽고 있었다. 저는요, 교수님. 교수님이 저를 피할 때마다 더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심장이 한 박자 크게 뛰었다. 궁금해요? 네. 왜 저를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는지, 왜 눈을 마주치면 바로 피하는지. 그는 시선을 내게 고정한 채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 교수님한테 이상한 행동 한 적 없잖아요. 민서 씨, 그런 말투는 죄송해요. 무례하게 들리려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그는 한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근데 교수님이 먼저 저를 신경 쓰는 게 느껴져서요. 그 말은 내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찌르는 화살 같았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티가 났던 걸까?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입술을 다무는 순간 민서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숨결이 아주 약하게 전해질 거리. 손이 닿지 않았지만 닿는 것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었다. 교수님, 그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다. 제가 너무 경계해야 할 사람으로 보여요. 나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요? 나는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내뱉었다. 너무 어려서. 그 말에 민서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21살이요. 성인이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 말투는 억지 자신감도 가벼운 농담도 아니었다. 정말로 어른으로서의 자존심이 느껴지는 말이었다. 나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민서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나이가 문제가 되는 거라면 교수님은 저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고 매력적인 분이니까요. 그 말에 나는 순식간에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가볍게 던진 말이 아니었다. 정말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너무 가까워진 공기 속에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서 씨, 그런 말 교수에게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는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게 진심이면 말하면 안 되나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칼날 같은 정직함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제가 교수님을 어렵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던 말이 아니에요. 그는 숨을 골라가며 천천히 말했다. 근데 교수님이 저를 피할수록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가요. 말끝이 마음을 쿡 찌르듯 남았다. 20살 학생의 솔직함이라고 하기엔 너무 단단했고 가벼운 감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진지했다. 나는 애써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사이에는 선이 있어요. 그 선,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올렸다. 교수님이 무서워해서 생긴 선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순간 멈춰섰다.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나는 무서웠다. 그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릴까봐. 하지만 그 말은 절대 들켜선 안 되는 진심이었다. 나는 서둘러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가봐요. 그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교수님.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전보다 훨씬 더 조용했고 어쩐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그러나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선을 지키고 싶은 건 나였지만 선을 가장 위태롭게 흔들고 있는 것도 결국 나였다.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트서에서 이어집니다. 민서와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나는 그를 의식하지 않으려 더 애썼다. 불필요하게 가까워지지 않기 위해 복도에서는 일부러 다른 길로 돌고 강의실에서도 그가 앉아있는 앞쪽 대신 뒤쪽 학생들을 먼저 챙겼다. 어쩌면 그 모든 행동들이 더 눈에 띄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의 나는 그저 스스로와 싸우는데 급급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피하면 피할수록 민서의 존재는 더 또렷해졌다. 강의실 문을 열기 전부터 그는 이미 거기 있을 것 같은 기분. 교탁에 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얼굴이 그의 얼굴이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에게서 눈을 피하려 할 때마다 그조차도 조심스레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빠르게 강의실을 떠났지만 그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느리게 짐을 정리하며 그가 먼저 나가길 기다렸지만 결국 문 쪽으로 향할 때까지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민서 씨, 안 가요? 내가 먼저 말을 걸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교수님 잠깐 괜찮으세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무슨 일인데요? 그러자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말했다. 요즘 교수님 표정, 저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부정하면 거짓말처럼 들릴 것이고 인정하면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서더니 마치 무언가를 말하기 전 마지막으로 용기를 모으는 사람처럼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교수님이 저를 피하는 이유가 제가 교수님을 어렵게 만든 건가요?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는 듯한 어른스러운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마음을 추스리려 했지만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떨려 나왔다. 민서 씨, 그게 아니라... 그럼 왜요? 민서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책상 하나 사이 두고 이야기하던 때와 달리 이번엔 아무것도 사이에 없었다. 가까워진 거리만큼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긴장되었다. 저 교수님 신경 안 쓰려고 했어요. 학생이니까. 그래야 맞는 거니까.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떨구었다가 다시 올렸다. 근데 교수님이 저를 의식하는 게 너무 보여요. 그 말은 나를 완전히 묶어버렸다. 부정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다. 민서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만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제야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민서 씨, 그만 말해요. 그는 숨을 멈춘 듯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느리게 물었다. 왜요? 왜 말하면 안 되죠? 학생이고 교수니까요. 내가 최대한 단호하게 말하자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저는 성인이고 교수님도 성인이에요. 이건 법이나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교수님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전곡을 찌르는 힘이 있었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짧은 순간을 민서는 놓치지 않았다. 교수님이 저를 피하는 건 사실 나이 때문도 학생이라서도 아니죠. 그는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교수님이 저한테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니까.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만 가요, 민서 씨. 대답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제가 교수님을 어렵게 만들었으면 제가 더 조심할게요. 근데 교수님이 저에게 아무 감정도 없는데 피하는 거라면 그건... 그는 말끝을 가라앉히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건 제가 너무 바보 같아지는 거잖아요. 35살, 어른이라 생각했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21살 청년의 이런 솔직함 앞에서 나는 오히려 더 어지러워졌다. 그 순간 강의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노을빛이 우리 사이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빛이 그의 옆얼굴을 더 선명하게 비추며 눈가에 걸린 작은 떨림조차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아주 조용히 말했다. 민서 씨는 너무 직설적이에요. 그러자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건 교수님이 저를 너무 어렵게 하니까요. 우린 선이 있어요. 그 선...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정말 넘어선 안 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교수님이 무서워서 지키는 선인가요? 이번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민서의 표정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고 나를 향해 있었다. 너무 솔직해서, 너무 가까워져서, 너무 위험해져서. 나는 결국 등을 돌려 강의실 문으로 걸어갔다. 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 뒤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 조용한 목소리가 내 등을 향해 떨어졌다. 저 교수님 놓을 생각 없어요. 나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 말이 너무 진심이라서 더 이상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았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오자 내 심장은 혼란스럽게 뛰고 있었다. 분명 더 멀어지려 했는데 그럴수록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결국 선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트 5부에서 이어집니다. 민서와의 대화가 끝난 이후 나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수업 중에는 그의 앞을 지나갈 때 의식적으로 속도를 빨리 했고 질문을 받을 때에는 책상 위 펜만 바라보며 최대한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의 불편함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오히려 숨기려 할수록 마음속 어딘가가 더 날카롭게 긴장하는 기분이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나는 연구실 불을 끄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캠퍼스가 어둠에 잠기고 인적이 거의 끊긴 시각이었다. 우산을 챙겨왔던 기억이 없어 발걸음을 옮기지도 못하고 연구동 입구에만 서 있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실루엣, 민서였다. 그는 비를 쫄딱 맞은 모습으로 연구동 입구 계단을 뛰어올랐다. 교수님, 아직 안 가셨네요. 그의 숨은 젖은 공기 속에서 가볍게 흩어졌다. 비가 너무 갑자기 와서요. 우산도 없고. 내가 말하자 그는 바로 듣고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 상태로 가방을 열어 우산을 꺼냈다. 제 우산 쓸게요. 같이 가요. 아니에요. 혼자 쓰면 젖을 텐데. 괜찮아요. 그는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대답했다. 교수님 적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단호해서 나는 거절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민서와 한 우산 아래 나란히 서서 캠퍼스를 걸어 나갔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우산은 둘을 완전히 가릴 만큼 크지 않았고 피하려 해도 그의 어깨와 나의 어깨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나보다 키가 더 크기에 우산을 높이 들고 있었고 그 움직임 때문에 그의 손등과 팔 근육이 비에 젖어 은근히 드러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혹시 불편하세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아니요. 나는 가볍게 대답했지만 그 말은 나조차 설득하지 못했다. 우산 아래 좁은 공간, 빗소리, 어둑한 캠퍼스, 젖은 공기. 모든 것이 위험하게 감정을 흔드는 분위기였다. 문득 그가 말했다. 교수님, 아까 그 말 진심이었어요. 어떤 말요? 교수님이 저를 피하는 이유. 나는 숨을 멈췄다. 그게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부정도 인정도 아니지만 때로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다. 민서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비가 우산 가장자리를 두드리며 작은 울림을 만들었다. 교수님, 제가 잘못 생각한 거면 말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만둘게요. 그의 눈빛은 21살의 가벼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었다. 나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민서 씨.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산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바람에 밀린 순간 나는 비틀거렸고 민서가 반사적으로 내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이 내 팔을 감싸던 그 짧은 순간 전혀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었지만 그의 손의 온기가 너무 선명하게 전해졌다. 빗속에서 우산 아래 아주 짧게 눈이 마주쳤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물러나야만 했다. 그런데 내 몸은 그만큼 빨리 멀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순간적으로 호흡이 가늘어졌고 그 반응을 민서가 느낀 듯했다. 그는 손을 서둘러 거두며 말했다. 죄송해요. 그러나 그의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놓치기 싫은 마음이 더 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서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의도한 대로 차갑게 들리지도 선을 긋는 말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 마음이 드러나는 말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다. 교수님, 민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무례하거나 성급한 움직임은 아니었다. 단단하고 조심스러운 한 걸음. 저 진심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빗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교수님을 흔들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교수님이 저를 피할 때마다 더 멀어지는 게 무서웠어요. 나는 젖은 공기 속에서 숨을 들이쉬었다. 우리는 교수와 학생이라서요? 그는 덧붙였다. 네, 그거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잠시 빗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서가 우산 손잡이를 조금 더 내 쪽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근데 그게 마음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너무 솔직해서 아팠다. 민서 씨, 네,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그는 미소도 짓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교수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저한테 움직였다는 건 저도 알아요. 나는 완전히 멈춰섰다. 그는 이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만 느낀 게 아니니까. 비가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만 크게 들렸다. 내가 어떤 말도 하지 못하자 민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을 힘들게 하고 싶어서 한 말 아니에요.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냥 더 미루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우리는 다시 걸었다. 하지만 이제 우산 아래의 공기는 전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조심스러웠고 위태로웠고 분명히 서로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밤이 단순히 비 때문에 기억에 남을 밤이 아니라 어떤 선이 처음으로 휘어진 밤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트 1구에서 이어집니다. 비 오는 밤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우연일 뿐이라고, 누구든 넘어질 뻔하면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런 변명들은 돌아서는 순간 금세 무너졌다. 문제는 그 순간 그의 손이 닿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 밤 이후 민서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예의를 지켰고 더 거리를 두려는 듯 행동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는 오히려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나에게 남았다. 피하려고 애쓰던 마음이 도리어 더 민감해지고 민서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더 크게 느껴졌다. 다음 주 강의가 있는 날 나는 강의실 문을 열기 전에 괜히 숨을 한 번 고르게 내쉬었다. 그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역시나 그는 창가 쪽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평소보다 더 말수가 적고 시선도 조심스러웠다. 그건 내가 원했던 모습일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우르르 나가는 소리 속에서 민서는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한 걸음 다가오지도 질문을 꺼내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내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가방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님,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 그저 예의 바른 말인데 왜인지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교수님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 중이라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웃기지도 슬프지도 않은데
마음 한쪽이 아릿하게 당겨왔다. 민서 씨, 내가 그를 불렀다. 그가 멈춰서 뒤돌았다. 저 너무 조심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 말이 나오고 나서야 나는 그게 얼마나 솔직한 고백에 가까운 말인지 깨달았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제가 조심 안 하면 교수님 더 힘들어질까봐. 그게 아니라 나는 말끝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민서가 아주 조용히 웃었다. 교수님,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예전처럼 무모하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느껴지는 거리였다. 교수님이 먼저 말했어요. 너무 조심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해서 선을 넘자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그 정도는 저도 구분할 수 있어요. 나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성숙함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21살이었지만 감정에 있어서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균형감이 있었다. 가벼운 농담도 없었고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지도 않았다. 그저 진심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내 마음이 그 사실을 알아버린 것이 문제였다. 교수님,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날, 비 오는 날. 나는 숨을 멈췄다. 저는 교수님이 저를 밀어낼 줄 알았어요.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서 못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말은 무례하지 않았다. 어쩌면 누구보다 정확했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피했다.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더 선명해질까봐 두려웠다. 민서 씨, 네, 우리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요? 저도 알아요. 학생이고 나는 교수님. 그의 목소리가 나를 멈추게 했다. 학생과 교수 사이의 규칙을 말하는 거면 저도 지킬 수 있어요. 눈을 들어 그를 보자 그는 아주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이어 말했다. 근데 마음까지 지키라는 거면 그건 저 혼자서 못해요. 그 말은 35살의 나보다 훨씬 더 진지했고 훨씬 더 솔직했다. 교수님도 저한테 마음가 있잖아요. 그 말 한 줄에 정신이 하얘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침묵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대답이었다. 민서는 그 침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았어요. 말 안 하셔도. 그는 책상을 스치듯 걸으며 조금 멀어졌다가 다시 멈춰섰다. 저 교수님 부담 주지 않을게요. 그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부드러웠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깊게 파고드는 진심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시간은 교수님 편으로 드릴게요. 어디까지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아무 욕심도 드러내지 않은 표정으로 강의실 문을 열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복도 불빛이 그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만 교수님 마음이 이미 조금 움직인 건 사실이니까요. 문이 닫혔다. 텅 빈 강의실에 혼자 남은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마음이 움직이면 흔들리고 흔들리면 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면 결국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미 조용히 그 인정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트 치붕에서 이어집니다. 민서와의 거리감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한 건 분명한 일이었다.
마음을 인정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에게 솔직해져 버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조용하지만 뚜렷하게 달라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었다. 그 주 중반 나는 교수 회의에 참석했다. 강의 일정 조정, 학과 행사 준비, 연구실 배정 같은 평범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내 귀엔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옆에 앉은 동료 교수가 툭 던지듯 말했다. 요즘 교수님 강의실에 젊은 남학생 하나 있죠? 되게 교수님한테 적극적이더라고요. 나는 순간 숨이 멈추는 기분을 느꼈다. 적극적이라니요? 애써 담담하게 묻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동료 교수는 별 의미 없이 웃으며 말했다. 지난번에 강의 끝나고 보니까 학생들 다 나갔는데 그 학생만 교수님 주변에 서 있더라고요. 과제 질문하는 것 같긴 했는데 요즘 애들 다 그렇죠. 좀 특별한 것 같기도 하고. 별 의도 없는 말이었지만 나는 속이 턱 막힌 듯 답답했다. 내 눈치를 본 교수는 농담처럼 말했다. 아, 교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요즘 학생들 중에 그런 타입 있잖아요. 교수님한테 관심 많아 보이는 애들. 나는 간신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학생일 뿐이에요. 말은 그랬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누군가 이미 보고 있었구나.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그날 오후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 민서에게서 메일이 왔다. 교수님, 혹시 오늘 잠깐만 시간 괜찮으세요? 과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평범한 학생의 메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답장을 쓰는데도 몇 분이나 고민했다. 오늘은 조금 바쁩니다. 다음 수업 때 물어보세요.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내가 피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내가 알고 있었다. 다음 수업날 민서가 강의실에 들어왔지만 평소와 달리 내 쪽을 거의 보지 않았다. 앉을 때도 조용히 교재만 꺼냈고 수업 내내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그 태도가 더 마음에 걸렸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떠났지만 민서는 책상 정리에 더 오래 시간을 썼다. 그렇다고 다가오지도 않았다. 마치 내가 불편해할까봐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처럼. 결국 내가 먼저 강의 자료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민서 씨.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난번 메일 미안해요. 회의랑 일이 겹쳐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 말은 반은 진심, 반은 변명이었다. 민서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바쁘실 테니까요. 그래도 너무 차갑게 답한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향해 조용히 물었다. 근데 교수님, 혹시 누가 뭐라고 했나요? 나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교수님이 갑자기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서요. 나는 즉시 부정하려 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침묵이 흐르자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역시 그렇군요. 아니에요. 그런 거 맞잖아요.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님은 제가 다치게 걱정하는 것도 알겠고 교수님 자신이 흔들릴까봐 무서운 것도 알아요. 그 말은 너무 정확해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근데 제가 제 감정 선택할 만큼 어른이라는 건 왜 인정 안 해주시나요?
나는 답하려 했지만 그는 내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건 제가 감당하면 돼요. 민서 씨, 근데 교수님은 저 대신 세상의 시선을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한순간 멈칫했다. 정확했다. 너무 정확했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염려하는 마음보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감정이 더 무서웠다. 그걸 민서가 꿰뚫고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내게 다가왔다. 아주 천천히. 저는요, 교수님이 저를 밀어내는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고 너무 젊고 단단했다. 그 이유가 저를 위한 건지, 교수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건지.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 숨이 다시 나가지 못한 채 가슴에 막힌 듯 했다. 민서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저한테 마음 있는 거 숨기지 마세요. 그건 저도 느끼니까요. 그 말은 마치 오래 눌러둔 감정을 건드리는 듯 깊게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강의실 문이 열리며 다른 학생 둘이 들어왔다. A4 용지를 들고 과제 관련해서 상담하러 온 학생들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거리감을 만들었다. 민서는 학생들을 보자 잠시 표정을 감추고 조용히 가방을 들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고 나갔지만 나는 그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무겁다는 걸 느꼈다. 문이 닫히자 내 손끝이 조금 떨렸다. 학생들과 짧은 상담을 하고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민서 생각뿐이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는 걸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저녁 햇빛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빛을 바라보며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관계가 아니라 나였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트 8에서 이어집니다. 민서와의 거리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한쪽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도.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나 자신에게 선을 그으며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선은 내가 그을수록 더 흔들리고, 더 얇아지고, 더 무의미해져 갔다. 파트 7분에서의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민서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수업 중에는 최대한 공적인 말만 했고 수업이 끝난 뒤에는 민서가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시간들이 쌓일수록 마음속 어딘가가 점점 불편해졌다. 피하면 피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기분, 멀어질수록 더 선명해지는 감정, 그리고 마침내 수업이 있던 어느 늦은 오후, 나는 강의가 끝난 뒤 자료를 챙기고 있었다. 강의실에는 나와 민서, 두 사람만 남아 있었다. 그는 책을 천천히 정리하며 나를 향해 오지도 서둘러 나가지도 않았다. 마치 내가 먼저 말을 걸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침묵하자 그는 나지막하게 내 이름을 불렀다. 교수님. 나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평소보다 눈빛이 더 담담했고 더 단단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오늘은 교수님이 대답해줬으면 해서요.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피하고 싶었지만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대답이라니, 무슨... 교수님 마음요. 그는 내 말을 끊지 않고 그대로 이어갔다. 저한테 마음 없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에 숨을 삼키듯 멈췄다. 갑작스러운 압박은 아니었다. 책임을 강요하는 말도 아니었고, 나를 몰아세우려는 말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솔직했다.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저도 정리할게요.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근데 민서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없다는 말을 교수님 입에서 듣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말하려고 입을 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없다고 말하면 될 문제였다. 학생과 교수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이 도저히 나오지 않았다. 아니,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민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없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교수와 학생 사이의 거리로 보기엔 너무 가까운 눈빛. 21살이라 보기엔 너무 성숙한 진심. 나는 떨리는 숨을 한 번 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없다고 말할 수가 없네요. 그 순간 민서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내가 한 말은 고백도 아니었고 사랑을 인정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부정하지 못했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민서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다급하지 않은 조심스럽고 깊은 한 걸음. 그럼 있는 거예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시선을 살짝 아래로 내렸다. 그러자 민서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교수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저를 향해 있는 거면 그거면 돼요. 민서 씨, 우리 관계는 단순하지 않아요. 알아요. 학생과 교수라는 건 교수님,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 그건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지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이유는 아니에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서는 한 걸음 더 다가왔지만 손을 뻗거나 무례하게 선을 넘지는 않았다. 단순히 나와의 거리만 조금 좁힌 정도였다. 그런데 그 거리만으로도 숨이 흔들릴 만큼 가까웠다. 저는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이 저를 피할 때마다 더 확신했어요. 교수님도 저랑 똑같이 감정이 흔들린다는 거. 나는 시선을 천천히 피하려 했지만 민서가 낮은 목소리로 나를 붙잡았다. 도망가지 마세요. 적어도 지금만큼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부드러운 부탁이었다. 나는 결국 그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다. 민서는 아주 천천히 대답을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워하며 말했다. 저 교수님한테 마음 있어요. 그의 고백은 단순하고 담백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했다. 근데 교수님이 부담 느끼지 않게 할게요. 조급하게 하지도 않을게요. 그는 숨을 내쉬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마음 숨기지 마요. 적어도 나한테는. 나는 그 말에 마음 깊은 곳이 흔들려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 아주 솔직한 한 문장을 내뱉었다. 민서 씨 때문에 흔들린 건 사실이에요. 그는 놀란 듯 가볍게 눈을 떴지만 곧 미소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기쁨보다 조심스러움이 더 컸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그거면 충분해요, 교수님. 그러고 민서는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그 거리에서 내가 숨을 고르게 내쉴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민서가 나에게 다가오려 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그를 밀어내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그날 강의실을 나설 때 나는 처음으로 민서의 존재를 피하지 않았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버린 셈이었다. 그리고 그 인정이 모든 감정의 시작이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트 9에서 이어집니다. 학기가 중반을 넘어가던 어느 날 전체 강의 일정 조정 때문에 나는 부학장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늦게 연구동으로 돌아왔다. 복도는 조용했고 창문 밖에는 노을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문 앞까지 왔을 때 문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이상했다. 분명히 불을 끄고 나왔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민서가 있었다.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일어섰다. 교수님, 기다렸어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민서 씨, 연구실엔 허락 없이 들어오면 안 돼요. 잠깐만이라도 교수님이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평소보다 눈빛이 더 진지했고 어딘가 결심한 얼굴이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그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내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 전과 상담 때문에 학과 사무실에 갔어요.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 고개를 들었다. 근데 거기서 교수님 얘기를 들었어요. 심장이 순간적으로 식었다. 무슨 얘기요? 민서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학생이 특정 교수한테 지나치게 붙어 다닌다는 말이 돌고 있다면서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 말에 심장이 큰 소리를 냈다. 나는 예상했어야 했다. 누군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누군가는 과장해서 말을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무겁게 말했다. 그래서 뭘 들었는데요? 제가 교수님을 불편하게 한다고도 하고 교수님이 저를 감싸준다는 얘기도 있고 이상한 소문들이에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는 제가 교수님 평판까지 망치고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는 손끝이 떨렸다. 민서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는 내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다가왔다. 교수님, 저 때문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민서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지키려고 저를 밀어내려는 거죠? 나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정확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어서.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지만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오히려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거리를 유지했다. 저 상처 안 받아요. 오히려 사람들 말보다 교수님이 저한테 마음 닿는 게 더 아파요.
그의 말은 어른스러웠고 성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진심이 더 무거웠다. 민서 씨, 당신이 나 때문에 불필요한 소문을 듣는 게 싫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저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근데 교수님은요? 교수님은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질문은 너무 정직했고 피할 수도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다. 교수님이 저를 지키려는 건 고마워요. 근데 그 방식이... 그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깊게 흔들렸다. 저를 가장 아프게 해요. 나는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교수라는 위치, 사회적 시선, 규칙, 책임. 그 모든 것이 나를 옥죄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 그의 말만큼은 너무 분명했다. 저는요, 교수님이 저를 밀어내면 그게 더 상처예요.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21살의 젊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으로 서 있는 청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소문보다, 규칙보다, 책임보다 지금 가장 아프게 만드는 건 내가 사람 하나를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민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님, 왜요? 속마음, 한 번만 말해줘요. 오늘만. 나는 도망칠 여지도 없었고 피할 이유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너무 오래 눌러둬둬서 아프기만 했던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라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흘러나왔다. 힘들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 민서 씨 때문에 흔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민서의 눈빛이 깊은 곳에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손을 뻗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강의실은 적막했고 노을이 완전히 사라진 창밖엔 어둠이 깔려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없는 거리. 위험하고 애틋하고 너무 솔직한 거리.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오늘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날이라는 걸.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감정은 이미 서로에게 닿아 있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라도 평소보다 더 바쁘게 지냈다. 연구 일정, 회의, 논문 수정, 학생 상담까지 일정표를 빽빽하게 채워 넣었다. 마음에 빈틈을 만들어 두면 그 틈으로 누군가의 얼굴이 스며들어 버릴 것 같아서였다. 특히 민서의 얼굴.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엘리베이터 거울이나 강의실 문을 열기 전 짧은 순간마다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억지로 밀어내기엔 이미 너무 가까이 와버린 감정이었다. 그 주 금요일, 밖에는 잔잔한 비가 내렸다. 우산 없이 비를 맞던 그 밤 이후로 처음 듣는 빗소리였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나간 뒤 강의실 문을 닫으려던 순간 익숙한 그림자가 문 앞에서 멈춰섰다. 또 그였다.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잠깐만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의 민서는 평소보다 훨씬 담담해 보였다. 결심한 사람이 아니라 결심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오늘은 교수님한테 뭔가 요구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냥
마지막으로 교수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강의실로 다시 들어갔다. 민서도 뒤따라 들어왔다. 빗소리가 창문에 가볍게 부딪히기고 형광등 아래 공기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말했다. 제가 교수님을 힘들게 한 거 알아요. 교수님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도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부드럽게 이어 말했다. 그래서요. 교수님이 편해질 수 있다면 제가 한 발 물러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심장을 눌렀다. 21살 청년에게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하고 어른스러웠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나랑 거리를 두겠다는 말이에요? 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대신 하나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교수님 마음 정말 없는지. 또다시 그 질문.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와 눈을 마주했다. 너무 오랫동안 도망쳐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없지 않아요. 작은 숨소리가 그의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놀람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떨림.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근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나는 교수고, 넌 학생이고, 네.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질 수 없는 감정이에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쉽게 흔들렸다. 그럼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겠네요.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러나 손은 끝까지 내리지 않았다.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긴장이 손끝에서조차 느껴졌다. 그래도 교수님 마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기다릴게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건 교수님한테 또 짐이 되겠죠? 그는 작게 웃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묘하게 성숙한 미소였다.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돌아섰다. 그동안 한 번도 먼저 등을 보인 적 없던 민서가 처음으로 등을 돌리고 강의실 문을 향해 걸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님, 그래도 감사했어요. 문이 닫히고 빗소리만이 남았다. 강의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붙잡지도 보내지도 못한 채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감정은 분명 서로에게 닿아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현실은 아직 제자리였다. 그리고 그 제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 비 냄새가 조금 더 짙어졌고 조용한 강의실 안에 오래된 외로움과 새로운 감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끝이 아니지만 시작도 아닌 아주 아슬아슬한 경계. 그것이 우리가 도달한 마지막 지점이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는 알았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의 반응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